주간 K리그는 축구 팬들의 완소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팬 김재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또 연장전을 일단 저랑 이게 대전팬인 대인님과 함께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한번 대인님과 오늘 오랜만에 통화하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인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팬 대인입니다. 네, 대인님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냥 오늘 요즘은요 그냥 운동하면서 그냥 제 할 일 하고 지내고 있어요. 뭐 집필하면서. 특별히 운동하는 게 있어요? 그 수영 같은 거 이번에 강습 들어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좀 몸 관리를 좀 잘하시고 계시는 게 좀 그래도 그래도 요즘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번 수영을 배워볼까 생각을 했거든요. 체력 떨어진 것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야, 좀 정신적으로 몸적으로 너무 좀 힘들어가지고. 아무래도 대전이 성적이 또 안 좋은 것도 좀 영향이 좀 있는 걸까요? 그것도 있고 좀 요즘 축구협회 문제도 있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따가 또 그거를 아마 마지막으로 좀 얘기하면서 좀 세게 얘기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가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일단 먼저 순서대로 얘기해 볼게. 먼저 오늘 지금 녹음하는 이 시간 기점에서 리그2 14라운드가 펼쳐졌는데 그중에 3경기가 오늘 펼쳐졌는데,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저번 라운드 13라운드에 그 나머지 경기들을 좀 제가 좀 짤막하게라도 좀 리뷰를 해가지고 한번 마무리를 지을까 보는데, 거기에서 제가 대인님이 들어보시면 한번 덧붙일 거 있으면 좀 중간에 껴드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먼저 저번 13라운드에 있었던 그 경기 중에 안산 그리너스 대 충북 청주의 경기를 잠깐 좀 간단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코어는 0대0인데 사실 이 경기는 별로 할 얘기 없습니다. 네, 맞아요. 안산 홈에서 열렸던 경기인데, 사실 이 두 팀 다 지금 거의 최근에 승리가 없고, 오히려 충북 청주는 계속 연무를 지금 진행 중인 가운데 지고 있지는 않아요,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안산 그리너스 홈에서만큼은 좀 공격적인 라인업을 나가면서 그야말로 충북 청주를 좀 압도하는 모습을 좀 기대했었지만, 하지만 충북 청주도 역시나 만만치 않은 팀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면서 그야말로 서로가 서로를 좀 밀어붙이다가 결국에는 전반전에 이렇게 할 장면이 나오지 않고 후반 들어서 최초의 후반에 안산의 김범수 선수가 PK를 최초 얻어내는가 싶었는데, 하지만 이것이 VAR 체크로 PK가 아니라 프리킥으로 변경이 되면서 그 프리킥을 또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흐지부지 되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후반 막판에 충북 청주에서는 교체에 들어온 오두 선수를 필두로 공격을 이어갔는데, 여기에서 88분 정도 청주의 구현주 선수가 좌측에서 크로스 올린 것이 그 교체 들어온 헤더를 오두가 그대로 헤더골을 넣었는데, 하지만 이것도 VAR 체크 이후로 오두의 옵사이드로 골이 취소되면서 결국에는 이후로 아무런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고 결국에는 양팀 다 0대0의 무기력한 경기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경기 정말 할 얘기 없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사실 보면서 저도 이거를 좀 봤거든요. 지금 후반전을 좀 거의 풀로 봤는데 지루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경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바로 다음 경기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앞전에 이 재준 형님께서 다뤄주셨던 경기가 수원 삼성과 부천 FC 경기를 또 했었고, 그리고 서울 이랜드와 전남 드래곤즈 경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준 형님의 팬인 성남 FC와 또 부산 아이파크 경기까지도 리뷰를 해줬는데, 이 나머지 천안시티와 FC 안양 경기, 그리고 경남 FC와 김포 FC 경기 나머지를 또 제가 다뤄보면서 13라운드 리뷰를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리뷰는 또 이제 천안시티랑 FC 안양의 경기인데요. 이건 스코어는 0대1로 FC 안양의 원정승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도 솔직히 길게 얘기할 건 없습니다. 전반 9분에 바로 FC 안양의 왼쪽 풀백인 김동진 선수가 밀어넣기로 결국 결승골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 FC 안양의 기세가 좀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인님도 좀 리그2를 좀 보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FC 안양을 좀 보시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시즌 초반이긴 한데 제가 좀 걱정해 했던 게 그 전 감독이 그 누구 이우영 감독님. 네, 이우영 감독님 그 사단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유병헌 감독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근데 막상 보니까 오히려 경기 자체가 이우영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좀 성골군 축구잖아요. 많이 수비적이죠, 솔직히. 네? 많이 수비적이라고요. 네. 공격보다는 솔직히 수비에 좀 강점을 두면서 공격에서는 솔직히 좀 날카로운 모습이 솔직히 그래도 그 앞전에는 이제 물론 음주운전으로 좀 해지를 당했지만 조나탄과 그 앞전에 또 안드리고 선수가 있으면서 좀 그나마 좀 공격적인 축구를 좀 보여줬었는데 사실 그 두 선수가 그 두 선수랑 지금 전북에 가 있는 박지용 선수까지 떠나면서는 좀 약간 좀 막판에 들어서는 좀 약간 좀 많이 공격적인 모습에서 많이 보이지 못하고 심지어는 수비에서 실수가 나오는 등의 좀 많이 안타까운 모습의 그런 이우영 감독의 막판이었었던 거라고 저는 기억이 하는데 네, 맞아요. 유병헌 감독 하이 되면서 사실 FC 안양 팬들도 이거 작년 시즌 막판에는 사실상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안양 팟캐스트에서는 좀 약간 되게 부정적이고 정말 악랄하게 좀 약간 이우영 감독에 대해서 되게 좀 엄청 극딜했었던 방송이 있었는데 그것을 들었던 기억을 한 바로는 유병헌 감독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이고 기대가 안 된다는 식으로 약간 좀 그렇게 좀 세게 얘기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즌 초반이지만 지금 아마 지금 현재 순위상으로는 2위인 전남 드래곤즈랑 승점 7점 차이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좀 그래도 의외의 선전의 모습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리뷰 좀 계속 마무리하고 좀 해볼게요. 네. 네, 여기서 반면에 또 천안시티의 모습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천안시티 이날 홈 경기에서만큼은 좀 그래도 FC 안양 상대로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좀 공격적이면서 좀 이기려는 마음이 좀 보였는데 하지만 천안시티의 상대인 바로 FC 안양인 만큼 이날 경기에서 사실상 그렇게 공격적인 모습에서도 사실 날카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하고 후반 들어서도 좀 못다와 정석화가 들어가면서 이 공격에 대한 유탄방어를 좀 공격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좀 시도했지만 FC 안양의 수비력은 그야말로 유탄방어에 대응하는 미친 수비였었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후 이날 또 천안시티는 파울리뉴의 부상 복귀전으로 또 이루어지면서 파울리뉴와 모타의 연계 등으로 좀 공격의 다변화를 좀 시도했었지만 하지만 후방 막판까지도 천안시티의 공격을 아주 압도적으로 막는 FC 안양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경기 종료되면서 이대로 리그2 1위 수성과 최소 실점 1위까지도 현재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천안시티와 FC 안양의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13라운드 경기인 경남FC와 김포FC의 경기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코어는 1대3으로 김포FC의 원정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도 경남FC 홈 경기인 만큼은 좀 그래도 경남이 김포FC를 좀 압도하는 모습일 거라고 예상했지만 하지만 의외의 그림이었어 바로 김포FC가 역습을 노리는 축구를 하면서 이날 플라나의 멀티골과 그리고 세 번째 골인 경남 이강인 선수의 자책골까지 이어가면서 사실상 김포FC에게 좀 주도권을 내주면서 그렇게 경남은 이 경기를 좀 마무리하게 되지 않았나 얘기를 하고 싶고요. 경기 막판에 이 경남FC와 경남FC 선수들이 좀 이제 경기 막판 들어서 이제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좀 한탄스럽게 느껴진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김포FC 선수를 상대로 거친 파울을 하면서 그야말로 옐로 카드들이 좀 많이 나왔었던 그런 상황도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성을 잃고 그렇게 플레이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 김포FC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면서 그러면서 상대의 옐로 카드를 유도하는 등의 그래도 나는 마무리까지 깔끔했었던 그런 김포FC 원정승이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사실 이 경기 리뷰를 마치면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게 이날 경기 끝나고 박동혁 감독과 이 경남 서포터들 간에 좀 약간 대립이 아닌 대립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경남 팬 유튜버를 통해서 그 영상을 좀 봤는데 경남 아마 팬 회장님이 아마 좀 감독과 코치진들한테 좀 강하게 좀 얘기를 했었던 게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좀 박동혁 감독이 좀 감정적으로 조금 마음이 좀 상한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좀 하다 보니까 거기서 서로가 좀 얽히면서 조금 약간 분란이 일어났었던 게 아닌가라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 게 아무튼 경남FC 입장에서도 좀 하루빨리 이렇게 위기를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 네. 경남을 얘기하면서 제가
그 전임 감독이 설기현 감독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설기현 감독은 그래도 뭐 선수들을 키웠고, 그리고 또 그래도 성적도 좀 기복은 있지만 그래도 상위권은 유지를 했어요. 아, 예, 맞아요. 그런데 지금 박동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그런 선수층은 나쁘지는 않는데 아직까지도 손발이 안 받는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남 아사 때는 그래도 없는 사정으로도 6위까지 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기대를 하고 경남에 모셨는데, 근데 경남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그 충남 아사 때 모습도 안 보이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득점을 하면 어처구니 없이 실점을 하고,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패배가 좀 몇 경기가 있긴 해요. 그, 그러다 제가, 보니까 네. 경남 팬들이 이거 좀 화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방금 기억난 건데, 아마 실점이 21실점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네. 정도면 좀 사실 조금 경남FC 입장에서는 그래도 승격을 바라보고 좀 간절한 그런 팀의 마음에 좀 서포터즈 팬들일 텐데, 사실 지금 이제 13라운드까지 마친 가운데 21실점이면 사실 좀 심각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K2에서는 최다 실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좀 그거 보면서 좀 사실 경남FC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팀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 박정욱 감독이 좀 지금 일단은 이번 시즌에 처음으로 맡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적응하는 단계에 이게 조금 기다려줘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좀 있을 것이고, 하지만 반면에 그럼에도 박정욱 감독 하에서 무조건 승격을 이뤄내야 한다는 그런 강력한 의견도 좀 있다는 생각인데, 사실 제3자의 팬들 입장에서 시선에서는 그래도 조금 초반부터 너무 가혹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네네. 네, 죄송해요. 말씀해주세요. 네. 근데 경남 팬들 관점에서는 이거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게, 경남 같은 경우에는 설기현 체제에서는 거의 막판에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그거 싸울 정도로 그래도 그 성적은 어느 정도는 낸 편이에요. 아, 그리고 그렇죠. 네. 그리고 경남 선수층이 특별히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음, 그런데 지금 박동혁으로 지금 가니까 박동혁 같은 경우에는 그 충남 아산에서 주목받았던 감독이고 그래도 성적을 낼 수 있는 감독이다 생각을 하고 모셨는데, 네. 그러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시즌 초기는 하지만 겨우 1로비는 그냥 이제 끝난 시점이지만 네. 그 자기 색깔 축구도 안 보이고 그리고 또 계속 허무하게 실점을 하고, 그러니까 경남 팬들은 과연 승격할 의지가 있냐. 그리고 또 저 루머로는 이제 경남이 내년까지는 만약 승격 못하면 뭐 팀을 해체한다 그런 썰이 있어가지고 경남 팬들도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 아니 그렇죠. 승격을 시키라고 그 모신 감독인데 왜 계속 설경보다 못하냐. 사실 비교가 되죠. 사실 설기현 감독하고는 좀. 예. 설기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완전 초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동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충남 아산 FC에서 감독을 했던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네. 그러다 보니까 경력도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뭐, 더 얘기하실 거 있으신가요? 특별히 없어요. 지금은 지난 라운드 리뷰는 여기까지. 네네네. 그 경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김포 FC 얘기 짧게만 하고 그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요. 김포 FC는 그래도 원정 가서 3대1로 이겼다는 거는 그래도 좀 클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 김포 FC가 이 원정 유랑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조금 이게 좀 이 팬들도 같이 원정을 다니게 되는 그런 그림이었다 보니까 사실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초반부터 좀 많이 지고 실점 많이 하고 그런 기분에, 아무래도 김포 FC의 경우에도 이 전력 누출이 좀 많다 보니까 새로운 선수들로 또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고정원 감독 하에서 팀을 만드는데 그래도 주력을 많이 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최근에 홈 경기도 다시 개최하면서 그래도 좀 홈에서는 아쉽게 물론 부천에게 졌지만 그래도 간간히 이 질려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서 사실 좀 김포 FC도 다음 홈 경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홈 첫 승을 좀 기대하는 바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13라운드 리뷰는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녹음하는 기점에서 오늘 열렸던 그 세 경기를 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얘기할 팀은 전남 드래곤즈 대 충북 청주의 경기인데요. 먼저 스코어는 1대1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건 제가 좀 봤어요. 네. 이제 봤는데 전남이 전반부터 되게 실수를 많이 했어요. 이게 좀 이제 밑에서 좀 빌드업 하는 과정에서 충북 청주가 오히려 좀 전방을 많이 압박하면서 좀 전남이 좀 못 올라오게 되게 막는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비랑 그리고 골키퍼 사이에서 주는 그 패스에서 서로가 실수를 하는 과정이 좀 나오면서 쉽게 상대방에도 코너킥을 내주는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 하지만 이제 서로가 이제 조금씩 라인을 올리면서 그러면서 좀 이제 침투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가 결국 후반전 들어서 드디어 첫 골이 나온 게 바로 후반 14분, 바로 충북 청주의 이 충북 청주 수비에서 실수가 나와서 결국에 PK를 얻어낸 경우인데, 베니시오. 이 베니시오 선수가 수비하는 과정에서 박스 안에서 볼을 막다가 팔에 맞아가지고 결국에는 PK를 얻어냈습니다. 벌써 그 전남에선 결국 PK 키커인 발디비아의 침착한 PK 성공으로 1대0으로 좀 앞서고 있었지만, 하지만 5분 뒤인 후반 79분에 교체에 들어온 오두 선수가 이날 드디어 첫 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번 라운드에 이 오두 선수가 선제골을 기록하는 듯 했었지만 옵사이드로 좀 취소돼서 좀 아쉬운 모습이었었지만, 바로 이 다음 라운드인 오늘 경기에서 바로 드디어 오두 선수의 K리그 데뷔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좀 양팀 간 막판 들어서 좀 이제 난타전이 좀 예상되었지만, 하지만 결국 양팀 다 막판에 좀 지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1대1 무승부로 좀 마무리된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은 거 혹시 있으세요? 특별히 없어요. 뭐 이거는 딱히 제가 얘기할 건 없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경기 바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서울 이랜드 대 부천 FC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의 스코어도 역시 1대1 무승부입니다. 네. 이 경기는 조금 할 얘기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랜드가 제가 보는데, 네. 이랜드는 좀 후반에 막판에 좀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 동남아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격은 해요. 그래도 골은 먼저 넣어요. 네. 근데 막판에 그래도 후반에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면서 골을 먹혀요.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김도균 감독으로 부임을 했고 처음에는 2승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계속 승리를 못 거두다가 최근에는 좀 이겼죠. 물론 지난 경기에서는 지난 경기 전남한테는 역전골을 먹혔지만 2대1로. 그것도 저도 좀 할 말을 하자면, 네. 서울 이랜드가 막판에 전체적인 선수들의 체력 저하로 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경기도 그런 양상이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야심차게 지금 김도규 감독을 모셨고, 그리고 또 오스마르하고 김호규, 그리고 그런 선수들, 거의 1부급 선수들을 영입하고 이번엔 반드시 습격하겠다는 의지는 강한데, 네네. 계속 막판에 후반에 계속 먹히니까 이게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현재는 3위라서 그래도 작년 비해서는 잘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좀 기대에 비해서 좀 실망스럽다는 좀 생각은 들어요. 일단 초반이지만, 네. 네. 근데 후반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 좀 괜찮아질까? 그러니까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들긴 해요. 이 라운드 좀 약간 얘기하면서 저는 약간 좀 다른 얘기 좀 해보고 싶은 게, 지금 이번 주도 주중 라운드가 있고 저번 주도 주중 라운드가 있다 보니까 이 경기가 되게 라운드별로 좀 약간 좀 되게 촘촘하게 좀 이루어지는 지금 2주째인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문득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전 선수들의 경우에는 체력 안배를 좀 해주면서 로테이션을 좀 가동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서울이랜드 라인업을 보니까 몇몇 빼고는 거의 다 붙박이에요.
심지어는 지금 중원 라인업에 있는 서재민과 박정환 선수 저번 라운드에서 거의 물론 풀타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7, 80분까지 뛰면서 교체가 됐는데 이번 라운드도 좀 나와서 지금 서재민과 박정환 선수가 보니까 서재민 선수는 지금 풀타임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박창환 선수 같은 경우에 거의 90분인 89분에 또 교체가 되었지만 사실상 지금 주전적으로 이 두 선수를 좀 약간 중점으로 좀 기용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이 라운드가 좀 빡빡한 이런 경우에는 좀 그래도 로테이션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바이고요. 부천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큰 부상을 당한 선수들이 좀 이제 두세 명이 좀 있다 보니까 오늘 안재준이 네, 그렇죠. 네, 5분 만에 교체 투입하고 나서 5분 만에 햄스트링 재발돼서 나갔잖아요. 네, 아무래도 예, 이것도 좀 또 들어온 시점이 딱 후반 시작할 무렵 때 딱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한 6분 만에 바로 나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을 보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좀 그리고 양 팀 다 이제 골을 넣긴 했는데 먼저 초반 선제골은 일단 서울에서 먼저 넣었는데 이 부천의 코너킥 상황에서 바로 역습으로 이어져 간 가운데 거기서 박민석 선수가 긴 롱크로스를 기록한 것을 이 돌파하는 이동준 선수가 그대로 골키퍼 1대 찬스를 만들면서 그대로 침착하게 선제골을 넣었고요. 하지만 후반 들어서 또 부천은 61분 바사니의 동점골로 또 이어지면서 이렇게 1대1 무승부로 기록하게 되지 않았나. 반면 부천은 좀 약간 얘기하면서 좀 마무리 지을게. 부천의 경우에도 지금 아무래도 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부상 선수가 한 시즌 안고 부상이 지금 벌써 2명이 벌써 나온 상황이더라고 하더라고요. 정희훈 선수랑 그리고 최정 선수. 사실상 이 두 선수는 지금 현재 부천 FC 입장에서는 가장 중점적이고 가장 중요한 선수였었던 것 같은데 이 두 선수를 잃었었던 건 확실히 이영민 감독 하에는 플랜이 엄청 꼬인 거라고 좀 보면서 좀 약간 이 급박한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 반면에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건 루페타와 바사니 선수의 호흡이 좀 잘 맞아가면서 그래서 공격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들로서 좀 약간 공격 포인트를 조금씩 기록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하면서 이 경기 리뷰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특별히 없어요. 여기 오늘은 여기까지는 제가 얘기할 게 없어가지고. 네, 그럼 세 번째 이 경기 좀 얘기할 게 있겠죠? 아무래도. 네, 이거는 얘기할 게. 네, 바로 다음 경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충남 아산 대 수원 삼성입니다. 먼저 스코어는 1대 0으로 충남 아산의 홈 승리가 이어졌습니다. 잠깐 죄송한데 네. 지금 수원 삼성 엄악하고 있어요. 진짜요? 네. 실시간으로? 지금 그렇다고 지금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톡방에서 예, 지금 저도 커뮤니티 보고 있는데, 버스 막혔다라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야, 이렇게 되는 거군요. 아이고. 일단 경기 리뷰를 하면서 제가 예. 같이 얘기를 해요. 네네네. 예. 일단은, 예, 경기 리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취자분들께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네, 일단 경기 리뷰는, 저는 이 경기를 사실, 아까 전남과 청주 경기를 좀 위주로 보다 보니까 이 경기를 좀 자세히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주요 장면에서 그 장면이 나왔더라고요. 카즈키 선수 팔꿈치 써가지고 퇴장당했다면서요. 근데 저 그 리플레이 장면을 봤는데 이게 아마 팔꿈치 맞은 선수가 아마 아산의 김종석 선수였던 걸로 저 기억하는데 아마 좀 김종석 선수가 카즈키를 좀 막는 데 있어서 좀 아마 곁에 붙으면서 좀 이렇게 좀 압박을 좀 약간 좀 수비를 하다 보니까 카즈키 선수가 여기서 감정을 실어서 여기 순간적으로 팔꿈치를 좀 휘두른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결국엔 여기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면서 이 수원 삼성의 슬쩍 열세를 좀 만들지 않았나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사실 이날 선발 라인업 봤을 때에도 뮬리치 선수가 선발로 나왔는데 이 뮬리치는 이 선수가 선발로 나올 만한 깜냥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좀 보면서 이 경합을 하는 모습에서도 조금 간절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날 이 전방에서 이 아산 수비진과의 싸움에서도 사실상 볼 경험을 많이 못하는 모습이었고 반면에 이 충남 아산의 또 라인업을 좀 얼핏 얘기하는 게 이날 누네즈 선수가 이날 이 외국인 공격수인 누네즈 선수가 오랜만에 선발로 나왔는데 그렇게 사실 눈에 띄는 활약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방에서 뛰어주면서 제가 좀 공격적인 역할을 하면서 좀 연기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모습은 좀 그래도 보기 좋았다는 얘기하고 싶었지만 하지만 전반만 기용되고 바로 후반에 교체된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충남 아산도 후반 들어서 좀
변화를 많이 시도하면서 확실히 이 준익료와 채치원을 투입하는 등의 좀 약간 좀 공격적인 모습을 좀 보이면서 이 수적 우세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 아산이 그래도 골을 넣기 위해서 좀 많은 기회를 했었지만 이 충남 아산이 사실상 이 후반 막판까지도 그 수원 삼성의 수적 우세임에도 불구하고 골로 이어가는 모습은 좀 많이 나타내지 못했던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막판에 이렇게 후반 추가 시간 93분에 황기욱 선수가 결승골을 기록하면서 이 경기는 1대0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좀 빠진 거를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네, 말씀해주세요. 중반에 막판에 그 장호익이 핸드볼 파울을 저질렀어요. 그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아, 그래요? 예. 근데 그거는 PK를 안 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이거 PK 줘야 하는 거 맞는데? 저 그런 생각 들었는데, 근데 VR 심판 보니까 김종혁. 아, 예.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네네네네. 네, 뭐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네, 뭐 그들의 판단 하에는 뭐 그렇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그리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네. 수원이 결정적 기회가 있었어요. 퉁가라가 그걸 넣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네, 퉁가라 선수도 사실 한 골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퉁가라 선수가 이걸 넣었으면 그러니까 경기가 바뀔 수도 있었던 경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기회를, 그래도 수원 삼성이 그래도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회를 좀 만들었었던 거는 고무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명준재가, 네. 그리고 또 그 중거리 슛을 날렸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거는 신동훈 골키퍼가 그걸 막아냈어요. 아, 예, 신성우 키퍼, 예. 그러니까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기회 오히려 많았어요. 근데 계속 번번이 놓치고, 그리고 또 아산한테 계속 끌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막판에 기회도 놓치니까 막판에 그 황기욱한테 먹힌 거예요. 네, 아무래도 후방 막판 들어서 아무래도 수적 열세를 안고 있는 수원 삼성 선수들이 아무래도 후방 막판 들어서는 좀 지친 모습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충남 아산의 선수들은 또 밀어붙이는 게 있으면서 결국에 한 골을 기록하면서 그래도 승리를 가져가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더 얘기하고 싶은 거 더 있으신가요? 네. 그거 영기훈 감독께서 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팬들이 지금 영기훈 감독이 뭐 4월 달에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을 했잖아요. 그래도 무패행진 이끌고, 그리고 전남을 5대1로 이겼고, 그리고 네. 안양한테는 뭐 3대1로 이겨가지고, 그래도 영기훈 대에서 여론이 한창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5월달 가면서 성남한테 2대1로 지고, 그리고 또, 천안한테 지고. 네, 천안한테 홈에서 1대0으로 졌죠. 네. 그거 이후로 지금 영지훈 대학 여론이 완전 나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번 라운드에 이제 부천 FC를 홈으로 불러들어서 또 수원 삼성이 또 0대1로 졌죠. 네. 그리고 또 오늘 아산한테 네. 1대0으로 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4월에 감독상을 받은 사람이 4연패를 했다는 거는 좀 말도 안 되죠. 솔직하게. 이거 감독상의 저주가 다시 시작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데 영규는 애시당초 수원 삼성 감독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솔직하게. 팬들도 반대했고. 그렇죠. 팬들은 선수 영규는 그래도 인정하고 존경하는데 감독 영규는 아직 멀었다. 차라리 그때 남기훈을 감독으로 했어야 했다. 남기일 감독, 예. 네. 근데 지금 남기일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구에서 지금 감독 잘릴 위기예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일단은 선수단과는 뭐 인사를 나눴다고는 하는데, 근데 아마 감독 정지는 아직 안 됐고, 남기일 감독을 픽한 스카우터? 아니요, 네. 담당자가 담당자가 오히려 사직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직했다는 그 담당자가 바로
우리 K리그랑 좀 연이 있었던 리웨이펑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돼서 사실 그 리웨이펑이 아마 좀 책임감을 갖고 아마 본인이 사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솔직히 남길 감독이 좀 이제 경질이나 혹은 사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될지 어떻게 될지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수원 팬들은 지금 남길 젤리 위기니까 차라리 지금 연기훈을 자르고 남길 감독을 지금이라도 모시자는 얘기가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수원 삼성 팬이라면은 그 얘기에 좀 약간 지지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영지훈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코치 경력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작년에 플레잉 코치하고 그리고 김병수 감독이 갑자기 잘리니까 영기훈 감독 대행을 했고, 근데 감독 대행을 하면서 그 강등이 됐고, 네. 그리고 그런데도 그 구 프런트 지금 박경호 그 단장 그 지금 프런트 말고요. 네. 구 프런트들이 그 영기훈 감독을 선임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뭐 박경호 감독 제가 그 영기훈 그 선임 그 기자회견을 한번 들어봤는데 박경호 감독은 거의 어거지로 영기훈을 실드 치려고 하고 영기훈을 계속 뭐 해명을 하고 제가 이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림이 좀 이상했죠, 사실. 예. 네. 그리고 그러면 영기훈 감독 진짜 팬들 사이에서도 이거 수원 팬들까지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과연 영기훈 감독을 승격하면 이거 말이 안 된다. 솔직하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하는 그 초보 감독들도 이거 진짜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긴 했어요. 물론 물론 수원 팬들은 자기는 그래도 수원이니까 그래도 계속 원정 가서 응원해주고 그리고 반드시 승격해줘야 해야 한다. 그리고 또 프런트들도 지금은 믿고 지금 그래 영기훈 대해서 그래도 많이 그래도 믿어주고 있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지금 프런트들도 아무래도 영기훈 감독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가기 시작했고 팬들마저도 이제 등 돌렸으니까 네, 아무래도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저는 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저는 염경 감독이 그때 미디어데이 인터뷰 때 그거를 했었던 그 태도가 사실 저는 자신한테 그 날렸던 부메랑이 자신한테 꽂혔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 미디어데이 때 제가 미디어데이 때 정확히 그걸 얘기했었던 기억은 좀 안 나는데 리그2에 대해서 좀 만만하게 얘기했었던 거는 좀 사실 그게 있었다 보니까 그것을 들었던 타팀 리그2 팬들은 염기훈 감독에 대해서 벼르고 안 좋게 볼 만한 했었던 거는 분명히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전 팬으로서 얘기를 하는데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네. K리그2는 만만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K리그2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한 시즌 만에 습격을 하지 않으면 계속 오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전력을 보여준 게 전남 드래곤즈나 아무래도 부산 아이파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니 영기훈이 이게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뭐 전승을 하겠다 그리고 또 5대0으로 이기겠다 그런 얘기를 왜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좀 씁쓸하네요 좀. 아니 그렇게 초반에는 그래도 잘 나갔는데 지난달까지는 네. 근데 지금은 미천이 다 까발려지니까 그렇죠. 이게 맞는지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영기훈이 이게 과연 진짜 이게 본인 한계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저도 좀 여러 가지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너무 리그2에 대해서 너무 쉽게 봤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바입니다. 그냥. 네. 결국에는 맞아요. 이렇게 좀 리그2라는 그 시즌도 물론 일부 리그에 있었고 되게 좀 황금기를 맛봤고 자신은 또 국가대표까지 가는 등의 좀 그런 환상적 커리어를 보내면서 그래도 수원 삼성에서 좀 화려하게 은퇴를 앞둔 상황이었었는데 사실 또 팀도 같이 강등되면서 자신이 좀 어떻게 맞다 보니까 그 강등의 아픔을 강등 아픔을 같이 한 상태에서 자신이 또 감독을 선임이 되면서 이 지금 현재 수원 삼성의 부진까지도 겪게 되는 등의 현재는 또 팬들까지도 등 돌리게 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게 된 거 보면은
안타깝죠, 사실. 팬들도 안타깝고, 염기훈 선수이자 감독도 이런 막장의 모습이 좀 희생양이 돼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희생양이라고 보기에는 좀, 할 수가 없는 게, 염기훈 감독은 진짜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는 책임을 져야 돼요. 뭐 대행 때는 뭐 어거지로 했다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근데 본인이 정식 감독을 하겠다고 동의를 했으니까, 근데 팬들은 그걸 거부하라고 했어요. 하지 마라. 하면 이제 염기훈 선수의 명예가 먹칠이 된다. 했는데도 기어코 감독을 하니까 이런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팬들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줬던 수원 팬들이 본인에게 등 돌렸던 자체가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렇지만 이건 또 본인의 선택이니까 저는 이거는 염기훈 감독은 희생양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순간적으로 희생양이라고 좀 얘기를 해보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그것에 대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염기훈 감독 그 경기 후 기자회견 인터뷰를 좀 보고 있는데, 이 감독 사퇴를 촉구한 수원 팬들에 대해서 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구단한테 맡긴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이것도 좀 그러네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는 제 생각이에요. 네, 일단은 말씀해주세요. 예. 박경훈 단장 같은 경우에는 좀 기다리다가 계속 답이 없으면 자를 것 같아요.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박경훈 단장도 지금 좀 고민에 빠질 거예요. 물론 박경훈 단장이 직접 감독하면 좋겠지만, 근데 감독이 될까요, 과연? 근데 지금 요즘 그 박경훈 감독도 현장에 좀 떠난 지 오래됐으니까, 그 연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감독은 안 할 거고, 남기일 그 감독이 중국에서 잘리면 그때 타이밍 잡아서 모실 것 같다는 전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습니다. 예, 뭐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또 어떻게 될지 아무래도 수원 삼성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예,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해요. 네, 이렇게 해서 14라운드 이 리그2 경기 오늘 또 3경기 열렸던 거를 좀 리뷰했고, 나머지 3경기 리뷰는 또 저희가 또 연장전 또 구성하게 된다면 좀 다룰 수 있을 때 한번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또 대인님의 지분이 좀 클 대전 이야기를 좀 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먼저 얘기할 것은 또 이제 오늘 또 오피셜이 뜬 게 이민성 감독이 또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앞전에 그 인천과 대전과 인천 경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었는데, 그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그날 직관을 갔어요. 네. 그리고 저는 좀 늦게 왔는데, 그때 경기 전에 대전 서포터즈들이 대전 러버스가 그거 감독님한테 물러나라는 그 걸개를 걸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그래도 대전 팬들은 그래도 우리가 대전을 응원하고 지금 어려움은 빠졌지만 그래도 콜리더님이 큰 소리로 응원하자고 해가지고 진짜 큰 소리로 응원했어요. 반대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물병 사태로 인해서 지금 현장팀이 거의 안 왔고 거의 좀 응원 목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네. 골 넣었을 때 그리고 인천 골 기회가 있을 때 계속 인천 목소리로 외치고 그 응원가도 불렀어요. 그 원정팬 얘기 나와가지고 제가 잠깐만 좀 껴들어서 좀 참고사항을 좀 얘기할게. 썰 같은 거 좀 얘기할게. 현장팀이 없진 않았어요. 네. 있긴 있었는데 그거를 행보를 약간 좀 하려고 했었던 그 움직임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마 인천 그 관리 직원분들이랑 몇몇이랑 좀 얘기를 나눴었던 그 장면이 목격이 됐다고는 하는데, 응원 유도를 하려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그들끼리의 약간 모습에서는 솔직히 꺼림직한 게 좀 보인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에는 응원을 안 했죠. 하지만 그 응원을 약간 했었던 게 주체가 그 약간 좀 10대 어린 소년이 좀 약간 좀 주도적으로 조금씩 응원을 하려고 했었던 모습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초반에는 그것을
어느 어르신 팬이 좀 약간 좀 말리면서 조금 이거 하지 마라 했지만 이제 주변에서 조금씩 그래도 응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응원수를 조금씩 높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는 뭐 저희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선수 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응원가를 조금씩 부르는 그리고 이것도 저도 이후에 들은 건데 그 대전 응원할 때 그 박자 있잖아요. 북 박자 있잖아요. 네. 그거를 약간 좀 저희 응원하는 박자는 약간 좀 유사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약간 좀 맞춰가면서 저희 응원을 좀 맞추면서 그렇게 응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게 좀 들었긴 해. 네, 들렸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응원을 약간 좀 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좀 잠깐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계속 해주시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직관을 갔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대전이 경기력이 좋았어요. 네. 그런데 계속 대전이 결정적일 때마다 계속 기회를 놓친 거예요. 네. 그 걔네들 위주로 걔들 위주로 선발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래도 처음에는 골 넣으려는 기회도 있었고 그리고 인천은 좀 대놓고 내렸었어요. 그날 네. 경기에서는. 네. 그렇지만 인천도 그때 뭐 대전이 턴오버 할 때마다 계속 그 역습으로 어떻게든 골을 넣으려고 했었어요. 전반은 그렇게 해서 0대0으로 그래도 득점 없이 맞췄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대전이 이길 수 있겠네. 오랫동안 제가 대전이 계속 인천은 못 이겼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길 수 있겠다 생각은 들었는데 후반에 처음에 제가 좀 이민성 감독이 실수를 저질렀던 게 후반에 시작되면 우리가 교체를 하잖아요. 네. 그때 교체를 안 한 거예요. 이거 최근에 들어서 이민성 감독이 좀 문제가 있는 게 교체 전술이 좀 잘못됐어요. 교체 카드가 좀 많이 안 맞는다. 네. 교체 타이밍하고 교체 전술 자체가 너무 안 맞아서요. 처음에 제가 교체 이정택이 나왔을 때 걔가 센터백이거든요. 네. 왜 나오지? 차라리 레안도로 걔를 나오게 하는 게 맞냐. 그런 생각이 들었긴 했어요. 물론 그때가 인천한테 선제골 먹히고 났어였어요. 네. 그리고 또 그날 같은 경우에는 수비 문제는 별로 없었어요. 수비가 뭐 놓쳤다 그런 게 아니었고, 문제는 대전이 계속 좋은 기회는 많았고, 그리고 또 계속 공격을 어떻게든 골을 넣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계속 패스 주기가 계속 막히고, 그리고 또 결정적 기회마다, 그러니까 골 에어리어 그쪽 가까이 가면 거기에선 좀 뭐 무지성 크로스를 날리거나 호흡이 안 맞는 모습이 보였어요. 물론 유효슛은 나왔긴 했어요. 유효슛은 전반에는 사실 안 나왔어요. 기회는 있었지만 후반에는 계속 그때 민성주 골키퍼가 계속 맞고 그리고 계속 대전이 그걸 놓친 거였어요. 네, 그냥 유독 민성주 키퍼가 좀 잘했어요. 사실 저희는 좀 기대를 한 건 아닌데. 아, 진짜 잘했긴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후반 막판에 음나파하고 송착석 두 스트라이커를 투입을 했어요. 이제 네. 어떻게든 골을 넣겠다. 사실 네. 음나파는 대전 팬들한테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한때는 독일의 최고의 유망주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해문이 되었으니까. 그런데도 계속 홈번이 계속 기회를 놓친 거예요. 제가 그때 갤럭시 워치로 계속 제가 스타워치로 제가 시간을 보거든요. 네. 계속 시간을 보면서 제발 골 넣어라 했는데도 계속 놓친 거였어요. 마지막에도 결정적인 기회가 나왔는데도 그걸 놓치고. 그래서 경기 끝나니까 현타가 오더라고요. 진짜 농담 아니라. 네. 아무래도 모처럼 직관을 가셨었을 텐데. 사실 4월 30일 날 김천전 저 직관 갔다 왔어요. 아,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그 전 경기인 대전과 서울 경기를 제가 오히려 직관을 갔었는데 그때 대행님이 그때는 직관 안 오시고 그 다음 경기인 김천전 때는 직관을 가셨다고는 저 들었었는데 그걸 보면서도 좀 그래도 기대감을 좀 가지지 않았나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민성 감독의 자진 사임으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민성 감독과의 동행이 이렇게 끝나게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감독이 구해질 때까지는 일단 현재 수 코치께서 일단은 대행을 맡는 걸로 좀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뒷이야기를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네네. 그래서 그날은 뭐 특별히 우리가 행동한 거는 별로 없었어요. 뭐 이민석 나가 그리고 수원처럼 뭐 뻔막한 것도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대신에 현장팀이 그 구단 사무실로 가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또 다시 강등되면 이제 진짜 답이 없다. 그래가지고 좀 대책 좀 세워라. 그리고 대전 러버스가 인타에서도 그 성명서를 냈어요. 이민석 감독은 이제 그만두고, 그리고 또 우리 그 단장님하고, 그리고 또 전력 강화 실장도 좀 각성해라. 이제 대책 좀 마련해라. 네. 그런 식으로 성명서를 냈고, 저도 이날 좀 화가 나가지고 너무 허탈해가지고, 제가 원래 인타에 제가 경기 끝나면 뭐 잡문에 글을 안 적어요. 네. 잡문에 글을 안 적는데, 이번만큼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잡문에 글을 적었거든요. 이민석 감독님, 저희는 그래도 승격시켜주고 그리고 K1에서 재밌게 축구를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지금 올 시즌에 이민석 감독 때 한계가 뚜렷하게 보였어요. 물론 부상 선수도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네. 그런데 이민석 감독이 작년 그 1로비 때는 그래도 그래도 재밌는 축구도 하면서 승점을 많이 쌓았어요. 근데 이노빈 때부터는 계속 꼬였고, 물론 이긴 경기는 많았어요. 그리고 계속 공격적인 축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래도 재미라도 챙겼는데, 올해는 그래도 재미가 없어요. 그냥 결정력도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또 선수들끼리 손발이 안 맞아요. 계속 패스가 끊기고, 그리고 턴오버도 잡고, 그러다 보니까 이민석 감독 전술이 잘못됐다. 이게 대전 팬들도 그런 공감이 간 거예요. 이게 4년 동안, 이게 그 이민석 감독 올해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민석 감독이 안 풀릴 때 그 모습이 계속 나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민석 감독으로는 더 이상 우린 가면 진짜 또다시 강등 당할 수 있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민석 감독이 우리가 그래도 이민석 감독 대해서 그래도 좋게 그래도 여기니까 이렇게 약하게나마 우리가 걸게도 걸고 고마웠다. 그리고 또 구단 사무실 가서 대책을 세워달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약하게 했어요. 좀. 그리고 물러났어요. 그리고 물러날 때 팬들이 그래도 뭐 한우로 지른 게 아니라 그래도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승격시켜줬으니까 너무 고마웠다. 앞으로도 한국 커리에서도 그래도 좋은 일만 벌어지기를 바란다. 그런 식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떠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일단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경기, 인천이랑 경기 하고 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대전에 배를 가른 격이 돼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그래도 이민석 감독 하에서 그래도 저는 작년 시즌에 리그원에 올라온 모습 봤을 때 정말 재밌는 축구 하면서 정말 대전 축구에 대해서도 정말 놀라움을 보이면서 정말 괜찮은 팀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정말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작년 시즌을 통해서라도. 근데 실점은 많았죠. 물론 실점은 많았지만 그래도 그 외만큼은 또 화끈한 공격적 축구를 하다 보니까 눈이 즐거웠었던 건 분명해요. 네.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작년에는 그래도 직관할 맛이 났어요. 네. 심지어는 저도 인천도 가고 그리고 뭐 울산도 가고 전주도 가고 춘천도 가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갔어요. 제주도요. 네. 근데 올해는 뭐 첫 라운드 빼고는 그 강원전 그리고 또 이번에 인천전하고 김천전 빼고는 직관을 안 갔어요. 네. 직관할 맛이 안 나요. 너무 재미없어요. 대전 축구가.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래도 경기력은 괜찮아지는데 계속 중요할 때마다 앞서는데도 계속 골 먹히고 역전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더 보기가 싫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전 끝나고 나서 오죽해 되면 제가 현타가 올 정도로 네, 아무래도 현타가 세게 온 것 같아요. 그래도 대인님도 아무래도. 네, 맞아요.
저 그걸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대전에 그 지금 현재 외국인 선수가 구성되어 있는 거 보면은, 일단 안톤과 아론의 위치는 사실상 좀 굳건한 것 같은데, 이 레안드로랑 호사에 대해서는 좀 약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이 음나파랑 그리고 구택 선수 같은 경우에 최전방으로서 이게 두 선수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안타깝게도 구택 선수는 현재 아직까지 부상이고, 음나파의 경우에도 풀타임을 소화할 만한 그런 체력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기용을 하면서도 좀 그렇게 부진한 모습이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레안드로 호사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한번. 레안드로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네. 그냥 솔직하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네. 그 파리 생제르맹의 덴벨레라고 보면 돼요. 우스망 덴벨레. 네, 덴벨레라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주사위. 네, 알죠. 잘하면 진짜 잘해요, 레안드로가.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대전 팬들이 레안드로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여론들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잘하는다면 이렇게 욕할 만한 선수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타팀 팬의 입장에서는 좀 시선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못할 때는 진짜 너무 임팩트 있게 못하니까, 대표적으로 작년에 그 삼노비 수협전 때 레안드로가 말아먹은 것 때문에 그때 수협한테 지고, 그리고 강원전 올 시즌 1로빈 강원전 레안드로가 그때 경기를 좀 불성실하게 했어요. 그때 레안드로가 그래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데 그걸 계속 놓치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레안드로가 저는 못한다고는 좀 생각은 안 들어요. 오히려 K리그 외국인 선수 중에서도 그래도 잘하는 축은 맞아요. 네. 엄청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얘가 그래도 작년에도 도움도 많이 했고 결정적일 때마다 골도 넣고 그런 선수고, 그리고 올 시즌 때 대전이 그래도 승점을 그래도 벌어주는 선수니까, 그래도 레안드로 대해서는 제가 나쁘게는 안 보는데, 얘가 진짜 문제점을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네. 첫 번째는 좀 멘탈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멘탈. 그러니까 그날 기분에 따라서 그냥 행동해요. 그러니까 지금 축구를 그래도 그러니까 열정적이 할 때는 진짜 열정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중에서 진짜 잘하는, 남부럽지 않는 선수가 돼요. 그런데 못할 때는, 야, 얘 뭐냐? 진짜 빨리 레안드로 쫓아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임팩트 있게 못해요. 그러니까 지 기분에 따라서 움직여요, 레안드로가. 그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얘가 좀 판단력이 너무 느려요. 판단력.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슛할 때 판단력이 엄청 느리거든요. 그 타이밍을 잡는데 이때 슛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슛을 못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선수가 이렇게 패스하거나 그 설령 슛을 때려도 그걸 골키퍼한테 막히는 거예요. 생각이 좀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레안드로가 은근 진짜 생각이 많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얘가 뭐 불성실한 선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못할 때는 너무 임팩트가 크니까 레안드로가 착하긴 해요. 착해요. 네. 그런데 진짜 속 뒤집은 경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본 경기에서는 좀 아무래도 그런 아쉬운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반면에 호사의 선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호사는 저는 이민성 감독으로 생각을 하면 너무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능력은 좀 좋아 보이나요? 개인 능력은 제가 좋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이 좀 어렵고, 호사의 역할이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호사에 대한 그런 진가가 안 보여요. 그리고 또 호사가 부상을 당하니까, 그리고 또 몇 경기는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호사에 대해서 제대로 좀 평가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아무래도 둘 다 아무래도 세감도 성향상 좀 나갈지 아니면
계속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일단 제가 외국인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거 이제 레안드로랑 호사 선수에 대해서 좀 약간 물어보긴 했는데 뭐 대전 얘기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은 거 더 있으신가요? 후임 감독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아, 맞다. 음나파부터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음나파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먼저 구택이 여름에 복귀해요. 빠르면 7월, 늦으면 8월 그 정도에 복귀를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동안 계속, 음나파로 쓸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 교체에 대한 생각도 좀 혹시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대전 입장에서는. 근데 대전 팬들 대체로 여론이 음나파는 그냥 차라리 다른 선수로 대체했으면 좋겠다. 음나파 교체. 네. 그게 지금 우세해요.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나만한 선수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했지. 그래도 기대치 갖고 온 선수인데, 그러니까 그냥, 뭐랄까, 음나파가 투입하면 10대 11로 싸우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음나파가 제대로 1인분 역할도 못하는 것 같다. 네, 제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리고 또 아론 얘기를 했는데, 아론이 좀 아쉽긴 해요. 사실 말하자면. 네. 아론의 좀, 뭐랄까, 센터백으로 가기에는 이정택이 지금 성장했고, 오른쪽 라이트백은 지금 강윤성이 곧 돌아오니까, 아론의 역할이 좀 애매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써야 할지는 저도 이걸 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최근에 그런 대전 라인업에서 봤을 때는 사실 뭐 풀백 윙백보다는 거의 그냥 안톤과 같이 센터백으로 좀 두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선수의 좀 강점이 조금 약간 요전에 광주 FC에서 뛰었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의 좀 반해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많이 안 나오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론에 대해서는 좀 요즘 대전 팬들 여론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새 감독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새 감독 성향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대전 새 감독에 대한 뭐 기사 아닌 기사 뭐 떴는데 뭐 썰로는 일단은 그 이프보들이 약간 두 명으로 이렇게 좁혀줬던 걸로 봤는데. 네. 네, 말씀해주세요. 그 이프보 황선호하고 박항서 얘기하려고 했었던 거 아닌가요? 황선홍 감독은 아니고요. 예, 박항서 감독은 맞아요. 예. 근데 한 분이 더 있어요. 김도훈 아니죠. 아니에요. 김도훈은 그 누구더라? 박건아 감독. 맞다. 박건아 감독. 그래서 저는 솔직히 물음표입니다, 솔직히. 일단 그래서, 대전 팬들 여론을 얘기를 할게요. 네. 황선홍 감독이면 우리 대전 경기 보이콧 하겠다. 압도적으로 지금 반대를 해요. 네. 그리고 박항서 감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박항서 감독은 백드나 감독 임팩트 때문에 그래도 박항서라고 얘기를 하지. 사실 클리스마 경기를 되고 나서 박항서 감독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임시 감독, 예. 근데 축구 팬들은 정식 감독 얘기가 있었잖아요. 일반인들은 박항서 감독을 선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축구 팬들은 박항서에 대해서 잘 아니까 국내에서는 임팩트가 없으니까 박항서 감독은 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강했어요.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박항서 감독도 본인은 국내하고 베트남에서 감독을 안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전 팬들은 박항서 감독은 우리가 지금 강등권이긴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금 하나은행에서 투자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우승권 더 나아가서 이제 아시아를 도전할 입장이니까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박항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 그 대희님께서 좀 강하게 좀 원하시는 후보인 김도원 감독에 대해서는 또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왜 김도훈 얘기를 했냐면 저번에도 연전전에서 얘기를 했지만 네. 김도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인천 팬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네네네. 네, 강등권에서 탈출시킨 감독이었어요. 네, 그때
네, 맞아요.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또 FA컵 결승까지 가게 만든 네, 감독이었잖아요. 그 덕분에 뭐 준우승까지는 했었죠. 그렇죠. 예. 네. 물론 다음 시즌 때는 못해가지고 네, 맞아요. 잘렸지만 네. 하지만 다음 그 울산에서는 그 처음에 첫 시즌에 FA컵 우승을 했고 두 네. 번째 시즌도 그래도 FA컵 준우승을 했지만 결승까지 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즌 2019년 때 그때 때마침 전북에서 최강희 감독이 떠나고 나서 울산이 지금 HD가 이때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좋은 선수들이 많이 왔죠. 그래가지고 지금의 현대가 그 라이벌 구도가 생겼잖아요. 그렇습니다. 김도훈 감독이 오면서 처음에는 그래도 기초 공사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내로나 하는 선수들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부산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식간에 우승권 전력을 했는데 결정적으로는 전북하고 포항한테 계속 발목 잡혀가지고 우승을 못했고 2020년 때도 우승은 못했지만 그래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까지 시키고 또한 지금 울산 홍명보 감독에게 우승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으니까 저는 지금 대전에서는 김도훈 같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강등권 탈출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는 이제 상스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거기다 우리는 우승권 전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 공사를 잘 쌓아야 돼요. 지금 김도훈을 모실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죄송해요. 물론 지금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국가대표 임신 감독이지만 저는 지금 대전에서는 김도훈 감독을 충분히 모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래도 대전은 자금도 있으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는 김도훈만한 감독은 저는 없다고 생각은 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게 그 김도훈 감독이 이따가 또 이제 KFA 얘기를 좀 다루겠지만 현재 김도훈 감독이 좀 임시하에 좀 일단은 이번 A매치 2경기를 일단 맡으면서 임하고 그리고 나서 아마 좀 그 후에 추후를 지켜보겠지만 그거를 진행하고 나서 아마 대전 감독으로 좀 부임하길 바라는 대전 팬들도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좀 얘기하고 싶거든요. 네, 좀 그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저도 거기에 포함하거든요. 네. 지금 김도훈 감독을 모실 수 있는 타이밍이 좀 지금이 적절해요. 더 늦으면 이제 대전도 이제 반등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또 전북 같은 경우에는 김도훈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 김도현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 팬들도 지금 빨리 김도훈 모시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김도훈 감독에 대해서 좀 이제 원하는 그림은 일단은 대인님께서는 분명하신 것 같고 그렇다면 다른 감독 후보에 대해서는 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한번 어떠신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먼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박건하 감독은 이거 저 먼저 얘기해도 될까요? 네, 먼저 얘기하세요. 저는 박건하 감독이 이 팀을 맡을 만한 그런 것이 될까라는 생각이 저는 의문인 보이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인 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전 팬들도 다 그 생각이 들어요. 과연 지금 우리는 앞으로 나갈 팀인데 뭐 당장 뭐 강등권 탈출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장기적으로 바라볼 감독을 지금 필요해요. 검증된 감독. 그리고 대전은 물론 이민석 감독도 포함하지만 그 대전 같은 경우에는 여태 동안 검증된 감독이 거의 안 왔어요. 거의 초짜 감독이었어요. 초짜 감독이었고 초짜 감독에서 성공한 감독도 별로 없어요. 이민석 감독은 성공한 축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 팬들은 지금 일단 선호하는 걸 분명히 얘기하자면 초짜 감독은 절대 안 된다. 초짜 감독은 절대 안 된다.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아까도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박하성 감독에 대해서도 의견을 얘기했고 그리고 아까 또 김도훈 감독에 대한 의견도 좀 얘기했고 지금 또 이제 박건하 감독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얘기하는 감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한번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 아까도 얘기했던 남길 감독 혹시나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일단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남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제주에서 보여준 그거 때문에 하전, 그거, 한계가 있어가지고, 남길 감독은 좀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네. 보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저는 생각은 들어요. 아무래도 그 매물이 또 이제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대행님한테 이걸 한번 물어본 것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한번 일단은 이렇게 해서 좀 새 감독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만 뭐 대행님의 생각대로 정말 김동원 감독이 한번 대전 감독으로 한다면은 좀 새로운 구조의 그림이 좀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하루빨리 대전도 감독을 구해서 남은 후반기를 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기대하는 그림도 좀 있습니다. 예,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대전에 대해서?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최용수 감독은 다 반대해요. 아, 그때도 얘기했어요. 최용수 감독에 대해서는 그렇게 원하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네, 뭐, 최용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예전에 강원전 그 플레이오프 악연 때문에, 아, 그것 때문에 반대하고, 두 번째는, 오프 더 피치, 지금 대전에, 인천에는 피치 위에서 그런 영상 그 콘텐츠가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최용수 선임하면 오프 더 피치 못해요. 예, 맞아요. 그것 때문에 대전 팬들이 더 강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 라커룸 토크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라고 그 감독에 대해서는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강원 FC에서도 마무리가 좀 안 좋았었던 게 그 내용의 여파가 좀 있었다고 하니까 사실 최용수 감독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각을 꺾던가 아니면은 뭐 그 되게 좀 다음 감독을 선임이 될 때는 그쪽 팀에 대해서는 좀 성적을 기대하되 이런 팬 프렌들리한 느낌은 아무래도 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저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또 얘기를 하자면, 최용수 감독은 스타일을 콘테 감독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적에 대해서는 확실히 낼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이유가 문제예요. 그 이후에는 그래서 성적이, 강원을 보면 아시잖아요. 네. 강원 그 두 번째 시즌 때는 상승까지 갔어요. 네. 그런데 다음 시즌 때, 지난 시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외국인 선수 농사도 실패를 했고, 그게 최용수 감독의 전술이 다 읽히다 보니까 도중에 그렇죠. 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용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로는 모시기에는 저는 부적절하다.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대전 팬들도 최용수 감독을 좀 반대를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대전 새 감독에 대해서는 좀 약간 어떤 감독이 좀 기대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제 대행님께서 가장 원하는 감독 후보는 역시나 김도훈 감독이라는 것을 좀 정리하고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뭐 대전 얘기에 대해서 더 하시고 싶은 얘기 더 있으신가요? 일단은 좀 새 감독이 누가 와야 하냐에 따라서 그때 이유를 좀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전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 KFA에 대한 신랄한 얘기를 하면서 이 연장전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정혜성 그 위원장 인터뷰하고 KBS에서 KBS 스포츠 유튜브 라이브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이준희 기자가 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얘기를 먼저 할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먼저 우리가 원했던 제시 마치 감독 같은 경우에는 돈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사실 거의 뭐 볼마찬이나 뭐 여러 유명한 기자들이 그래도 웬만한 그 축구계 아는 사람들도 마치는 될 거다 생각은 들었 정도로 그래도 마치도 가겠다는 의지는 강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걸렸냐? 거주지. 그렇죠. 캐나다. 지금은 캐나다 감독이 됐지만 마치 감독 국적이 미국이잖아요. 예, 맞아요. 제가 잘못 말했네요. 그러니까 캐나다 국대 감독이 됐는데, 그러니까 원래 국적은 미국인데 아무래도 그 캐나다 국대 감독에 대해서 메리트가 좀 생긴 거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캐나다 기업에서 좀 후원을 해줬어요. 사실 캐나다 축구협회 순수 재정으로는 모시기가 어려운 감독이었는데, 캐나다가 이번에 월드컵 개최국이다 보니까 캐나다에서 그래도 좀 기업들이 좀 후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데스마치로 모시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잽시마치 감독에 대해서는 좀 나름의 유력 기사는 떴었지만 결국에는 이 캐나다 대표팀에 대한 메리트가 좀 나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시마치 감독 입장에서는 이 한국보다는 아무래도 캐나다 대표팀 감독 선임이 되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라크 감독 맡고 있는 카사스 감독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카사스는 진짜 한국에 가고 싶다는 의지는 강했어요. 네. 위약금 문제도 그렇게 크게 부담된 거 아니었어요. 위약금이 4억이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위약금만 내면 한국행을 갈 수는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좀 수집하고 그런 걸, 그런 걸 지금 찾으면서 이제 한국 감독을 될 생각이 강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터진 게 여기였어요. 협상단의 멍청한 실수로 결렬이 됐어요. 네. 여기에서, 네네. 말씀하세요. 예. 협상단이 왜 멍청한 실수를 했냐면, 네. 전력 강화 위원회는 그래도 축구 철학하고 전술 등 위주로 보고 그걸로 선임을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런데 협상단은 이상한 조건을 얘기한 거예요. 미소를 줄일 거, 엄중한 자세로 하고 재택근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협상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클리슨 감독이 그런 그 문제 때문에 잘렸으니까 협상단도 이건 좀 예민할 수밖에 없죠. 국민 정서에서도 이게 좀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카사스 감독도 이거 뭐냐 하니까 네. 좀 일단은 좀 보류라고 하고 싶겠는데, 일단은 결렬이 됐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럼 다음 후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또 아무래도 기네슈 감독에 대해서도 기네슈 감독 전에 르나르 감독부터 얘기를 맞다. 할게요. 르나르 감독. 예, 맞아요. 근데 르나르 감독은 우리가 원하는 감독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면접에서 좀 이상하다고는 얘기가 있었어요. 온라인 면접 때는 좀 태도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한번 정혜성 위원장이 만나보자고 했는데, 르나르가 그때 아프리카 가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일정을 맞지가 않아가지고, 그거는 저번에도 얘기를 나왔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가지고 결렬이 됐어요. 르나르 감독은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좀 생각 외로 의지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은 들긴 해요. 오늘 내용을 제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준희 기자가 취재한 이준희 기자가 왜 전술보다 왜 태도를 우선시하는지 협상단이 좀 답답하다는 얘기가 좀 많이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기네스는 사실 말하자면 오보예요. 예. 그냥 오보라고 보면 돼요. 기네스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기네스가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축구협회 협상단 지금 태도로 보면 될지 안 될지 저도 의문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네슈 감독이 된다는 가정 하에도 그렇게 믿음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대인님께서는. 아니요. 저는 기네스 감독 대해서는 오면 환영을 해요. 네. 기네스 감독도 최근에 현장 경험도 있고, 그리고 국가대표 감독 경험, 그리고 한국에서도 감독을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네. 기네스만한 감독은 저는 없다고 생각은 들어요. 네. 이렇게 좋은 감독인데, 문제는 예전에 영어 문제 때문에 걸렸고, 그리고 지금은 좀 나이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예. 지금 기네스 감독이 7순위라서 7순위 넘어가지고, 과연
그 기간 내에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물론 지금 김혜수 감독은 건강합니다만, 필수 나이면 좀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잖아요. 네. 물론 여담으로 얘기할게요. 네. 저희 지역구 이번에 국회의원 한 분이 이번에 초선이 됐거든요. 아, 예. 이분이 7순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 7순은 문제 없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아, 예. 근데 국가대표 그 전략강화위원회하고 협상단은 과연 김혜수 감독의 그 나이를 걸고 넘어질지는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들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일단 감독 후보에 대해서도 얘기 나왔던 것들이 있는 반면에 또 결국에는 이렇게 흐지부지 된 상황에서 결국에 인시선임을 또 선임하게 된 게 결국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김동훈 감독이 결국에 오피셜이 났죠. 6월달 A매치 이 두 경기 동안에 임시로 맡게 되었다고 하면서 결국에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도 언급됐던 박건하 감독이 이 수석 코치를 맡게 되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최성용 코치 그리고 조용훈 코치까지 대동해서 이 임시 A매치 동안에 이렇게 코치진을 구성하게 되지 않았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축구협회가 한심한 거죠. 그렇죠. 예. 한심하고, 그런데 다행인 게, 이게 저는 왜 다행이라고 생각하냐면, 지금쯤이면 외국 감독 한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국내 감독은 지금 매물이 진짜 없어가지고, 지금 대전 팬들은 무조건 김도훈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즌이 거의 다 끝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좋은 매물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를 지금 이번을 오히려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인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시점이 아무래도 유럽 시즌이 끝나고 그리고 아마 더 앞으로 더 뒤로 가서는 이제 유로 2024를 하는데 그 유로 2024에서 또 그리고 더해서 그리고 코파 남미 코파도 아마 같이 진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마 감독 후보에 대한 좀 픽을 또 거기서 선택하려고 하는 그림이지 않나라는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바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드는 게, 네. 그 감독들이 몸값이 꽤 있어가지고, 지금 축구협회 재정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과연 그 감독들이 우리 연봉을 감당할 수 있냐. 그게 좀 걱정이 들긴 해요. 우리 재정으로. 결국 돈 문제인 거죠, 또 사실상. 예. 그래가지고 제가 좀 전력강화위원들 축구협회가 한심한 게, 네. 과연 왜 협상단 태도도 그렇고 전력강화위원회도 왜 너무 휘둘리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황선홍을 원래는 올림픽 진출했으면 정식 감독을 선임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정혜성 위원장이 제가 좀 더 답답한 게 왜 국내 감독한테 기회를 주냐, 그런 식으로 저는 그게 좀 답답했어요. 꼭 그걸 단정 짓지 않고 심판부처럼 뭐 국내에 다 가리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좀 축구 철학하고 여러 가지 면을 봐서 그래가지고 최적의 감독을 선임을 해야 하는데, 정혜성 위원장은 그런 게 너무 안 보여요. 그날 따라서 너무 휘둘리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협상단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지나치게 너무 태도에만, 그러니까 태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축구 철학 그런 거주지 문제, 그런 거를 좀 너무 이상한 데로 가니까 네. 제대로 된 감독을 구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뭐 이 새 감독을 뽑는 데서 시간을 좀 벌었다라고 좀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고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나마를 빼고도 저는 이 행정에 대해서는 정말 쓰레기 같다고 생각이 드는 바인 것 같은데 얘기를 하면서 화가 나는 게 사실인 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이야 괜찮아요. 사실 2차 예선이니까 어차피 2차 예선은 통과하면 끝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9월 달에 3차 예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9월 때까지 못 구했다, 그러면 이젠 진짜 축구협회 진짜 완전히 이거 문 닫아야 돼요. 농담 아니라.
근데 이게 믿고 가도 되는 건가요, 솔직히? 솔직히 믿고 가면, 가기에는 좀 그래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 협회장의 얼굴 코빼기도 안 보이면서 이 꼭두각시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솔직히. 솔직히 얘기할게요. 네, 지금 말씀해주세요. 전문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문규가 이번에 아시아 축구연맹 임원 됐잖아요. 네, 근데 임원이 돼가지고, 언론들은 다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사선을 지금 노린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문규 지금 회장도 지금, 이런 축구 팬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 여론 지금 다 날아갔어요. 그렇죠. 날아갔는데, 문제는 전문규가 이걸 지금 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졌는데 책임감이 없으니까 계속 아니, 왜 그 책임감이 없으니까 지금 뿐만 아니라 거기 뒤에 숨어 있는 이석기하고 한보관 계속 날뛰고, 정혜선은 솔직히 말하자면 그 사람도 한심하긴 한데 그 사람도 사실 말하자면 꼭두가시예요. 그렇죠. 예. 이석재가 정혜성을 하자고 해가지고 정혜성을 한 거죠. 솔직히 말하자면 접해 4명 솔직히 말하자면 다 물러나야 돼요. 지금 물러나지 않으면 지금 올림픽도 떨어졌잖아요. 정혜성이 한국은 임진감독 고집해버려가지고 올림픽 떨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전문기 사선하면 진짜 농담 아니라 우리나라 진짜 월드컵 꿈도 못 꿀 수도 있어요. 월드컵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전문규 사선은 어떻게든 막아야 돼요. 전문규 지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근본적으로. 그리고 또 정혜성은 그래도 사실 말하자면 팬들도 전력강화위원장을 차라리 2연패 아니면 2인생으로 하자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영어도 되고 그리고 일은 잘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혜성으로 가니까 이게 다 완전히 이게 다 꼬아진 거예요. 네. 한심하게 간 거예요. 정혜성이, 솔직히 말하자면 2002년 월드컵 때는 그래도 코치로서 활약을 했고, 그리고 K리그에서 감독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행정일에서는 완전히 무능하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했다는 행정 경험이 있나? 그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늙다리를, 좀 늙다리라서 좀 죄송하지만. 아니, 정정해서 그냥 좀 나이 지긋하신 분이 좀 그런 역할을 했었다는 것도 좀. 네, 그게 좀 한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영표가 최근에 라디오 나와서 지금 위르게 클럽급 감독을 지금 축구협회에서 모시려고 한다. 솔직히 말할게요. 네. 이영표가 물론 축구협회 좀 대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네. 지금 우리 축구협회 재정으로는 솔직히 위르게 클럽급 감독 모시기 어려워요. 물론 위르게 클럽급 감독 모시려면 축구협회 재정 그냥 파산해야 돼요. 농담 아니라. 그렇죠. 예. 결국 거기도 돈 문제예요, 돈. 네. 큰 폭탄을 터뜨렸던 게 위르겐 클린스만이었고요. 네. 그 위약금 문제. 거기다 또 천안에 지금 종합축구센터 세운다고. 네. 근데 그거 원래는 올해 완공이 됐어야 했어요. 근데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착공한 지도 그냥 제대로 착공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 지금 오죽했으면 여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지금 선수협에서 선명서 낼 정도로 지금 제대로 된 훈련장도 지금 따로 구해야 하고, 거기다 또 호텔에서 따로 묵어야 돼요.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이게 축구협회가 지금 완전 썩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한 행보에 비해서 솔직히 그렇게 부정적인 언급만 되는 것들도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러면 결국에는 그 원흉이 결국에는 그들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안 나가려고 버팅기는 건지, 결국엔 그들의 의견이 그들이 바라던 대로 그렇게 계속 남겨져가지고 그렇게 행보가 나온 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건지. 그냥.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감독 선임은 저는 이거 잘못하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결국에는 국내 감독 어거지로 선임하는 거 아니냐. 저 그런 생각도 지금 들긴 해요. 재심 마치 결렬되고 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김도원 감독이 임시 선임됐다고 했었잖아요. 네. 저는 이것도 내피셜이긴 하겠지만 이 A매치 2경기 하고 나서 김도원 감독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저도 좀 그런 우려가 돼가지고 빨리 김도훈 감독 모시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이러면 이제 국내 감독 이제 거의 씨가 말려요. 솔직하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물론 외국인 감독 데려오겠다라고 계속 기사로 부풀려서 좀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 선임하는 감독이 국내 감독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국민들을 조롱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에이.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전문급 그냥 물러나야 돼요. 솔직히 말해요. 전문급뿐만이겠어요. 이석재하고 한보관 그리고 정혜성 같은 접배들도 물러나야 하고. 에휴, 그 얘기 해봤자 더 솔직히 저나 대인님이랑 스트레스 받는 게 뭐 한두 개 아니고 뭐 이걸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이 스트레스 받을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뭐 KF에 대해서 좀 더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할 게 더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일단 감독 구하고 나서 감독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혜성이 또 무슨 짓 저질를지 한번 지켜봐야 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아무튼 빨리 감독 선임이 빨리 되고 그리고 일단 인시 선임이 되었다고 하지만 6월달에 A매치가 있는 가운데 그래도 김도훈 감독 선임 하에서 그래도 우리는 대한민국이 그래도 성적 잘 거둬서 좀 잘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한국인이라서. 그럼요. 저희 네. 대한민국 대표팀을 언제나 응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더 얘기할 거 있으시겠습니까? 오늘은 뭐 특별히 이렇게까지 얘기할 건 없고 네. 충분히 얘기했다고 생각은 들어요. 나중에 뭐 대전 상황이나 네. 뭐 국가대표 그 감독 그 선임 상황에 대해서 그 나오면 그때 다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이거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염기훈 감독, 수원 삼성 염기훈 감독 그 뻐박했다고 그 썰 나왔었잖아요. 네. 그 기사가 지금 떴어요. 네. 그거를 조금 얘기하다가 그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네, 괜찮아요. 지금 일단은 수원 삼성 염기훈 감독에 대해서 좀 얘기 나온 게 저희 원문을 다 읽지 못하고 어느 정도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수원 삼성 염기훈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등장하다 팬들은 야유를 보냈다. 분노를 참지 못한 한 팬은 염기훈 감독에게 나가라고 외쳤고 그때 염 감독은 그 팬에게 살짝 다가가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내뱉었고 그러자 현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격앙되고 스태프들은 염 감독을 다독이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에 탄 이후 문은 닫혔는데 그러자 수원 팬들은 염기훈 나가랑 염기훈 나와를 반복하면서 외쳤습니다. 그 이후 버스 안에 있던 오장호 코치가 움직였고 잠시 뒤에 염기훈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버스에서 내렸고 그들은 버스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팬들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염 감독은 팬들에게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제는 약속해달라고 주장하는 팬들에게 기자회견장에 한 말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면서 그 부분 가로 열고 사퇴 또는 결단 가로 닫고 이것에 대해서 구단과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는 내용이었고요. 이와 함께 염기훈 감독은 선수들에게 더 큰 응원을 부탁한다라며 서포터즈 대표에게 그런 얘기를 했고 반면 서포터즈 대표는 우리가 응원만 하는 기계는 아니다. 여기서 더 큰 응원을 해라는 건가 라면서 우리도 매번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지고 평일에 회사 다니는 팬들이 휴가 쓰고 시간 쪼개서 수천 명씩 원정 응원을 다닌다. 팬들은 이렇게 결단하는데 왜 감독님은 결단하지 않는가라는 내용이 울분노토했다. 아마 이 내용을 염기훈 감독의 사퇴나 혹은 사임에 대해서 좀 얘기한 게 아닌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네. 좀 그 얘기가 나오길래 만약에 염기훈 감독이 계속 버틴다고 하면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사울처럼 반등하지 않는 이상 네. 아마도 수원 그 팬들은 또 응원 보이콧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네.
네, 이렇게까지 좀 나머지 좀 만들- 몇 부분만 좀 더 얘기해도 될까요? 네.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왜 감독이 결단하지 않는가라는 내용의 울분을 토했고요. 이런 대화가 오고 갈 때 선수들도 태극기에 등장했는데 버스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일부 선수들은 버스에 오르지 않고 이 광경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팬들은 선수들은 제발 들어가달라고 말하기 했고 하나둘 선수들은 팬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버스에 올라타면서 이 전문은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염기훈 감독이 좀 팬들에게 좀 앞장서서 얘기하려는 모습은 좀 보였던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일단 서포터 대표도 좀 약간 얘기하면서 염기훈 감독에서 좀 약간 좀 강력하게 얘기한 거 보면은 여기서 끝내겠다라는 식으로 약간 좀 이렇게 얘기를 강하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이 자세한 내용은 또 이제 기사를 보시면서 한번 좀 청취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판단하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걸 또 보니까 좀 결국엔 수원 삼성의 좀 이 말로가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이거 얘기하면서 진짜 대전 하나시티즌 그래도 이민성 감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민성 감독 그래도 범학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최악으로 떠나지 않고 그래도 네. 빨리 떠나줘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민성 감독 하에서 그래도 한 4년 정도 있었지 않았나요? 그래도 같이 네. 하신 게? 그래서 사실 하나 얘기를 하자면 이민성 감독도 사실 범학을 한번 당했어요. 그래요? 예, 저 기억해요, 그거. 아마 리그2였었던 걸로 저 기억하는데, 네, 2년 전에. 그때가 아마, 근데 그 시즌 승격했을 때였잖아요, 그쵸? 네, 그때를 제가 상황을 얘기를 하자면 충남 마산한테 1대1로 비겼고, 그때 대전이 좀 하락세를 타가지고, 지금 5위로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5위가, 예. 네. 그러니까, 강주하고는 지금 격차가 벌려질 대로 벌려졌고, 그리고 안양하고 부천하고 계속 승격 싸움을 하니까, 아니, 진짜 승격할 의지가 있냐. 대전 팬들도 그래도 그때 좀 의문이 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민성 감독하고 그때 버스에서 이 얘기를 나왔죠.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그런데 그때 이민성 감독이 그래도 죄송하다, 더 잘하겠다 하면서, 그때 이후로 대전이 좀 많이 각성을 했어요. 그때 왜 타이밍이 좋았냐면, 그때 대전이, 그때, 그때 수비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때도. 네. 그때 영입했던 선수가 지금 인천에 있는 권한진 선수하고 그리고 또 지금 김천에 있는 김재우 선수가 그때 영입이 됐는데 그때 그 두 선수가 불안했어요. 예. 그런데 그 선수들이 그때 조유민만 개고생했던 수비 라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두 선수가 그때 각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수비가 많이 안정됐고, 그리고 주세종이 임대로 왔는데, 그때는 좀 이도저도 아니었어요. 사실 말하자면. 그런데 주세종이 이때 이진영하고 그래도 호흡이 잘 맞추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외국인 선수, 카이저는 좀 아쉽지만, 그 윌리안이 물론 이민성하고 싸워가지고 떠났지만, 네. 그래가지고 윌리안도 그때 활약을 해주면서, 그래가지고 대전이 그 2위로 그래도, 강조가 워낙 압도적이니까 네. 2위로 승강 플레이오프 가고 김천을 이겨가지고 승격을 했던 시즌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전 팬들이 이민성 감독 대해서 그래도 안 좋게 생각은 안 해요. 네, 그래도 최근에 좀 이제 사임을 발표해가지고 좀 이 대전 팬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오묘한 좀 그런 감정이 좀 휩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도 이런 말 했어요. 대전 팬들 톡방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마지노선이 이번 달이다. 만약 이번 달 떠나지 않으면 진짜 뻔막하고 그리고 하나은행 앞에서 트럭식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이민석 감독 제가 속은 잘 모르겠지만 본인도 아무래도 과감한 결단을 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 대전 하나 시즌을 살아가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뭐 자신이 좀 부족한 것을 느끼며 아무래도 이렇게 사임을 선택하면서 이 다음 후임 감독에 대한 또 이제 대비를 하면서 이제
대전이 이번 시즌에 또 일단은 지금 순위권은 아직 12위잖아요. 아니, 아무래도 아니요. 최하인데요. 예, 뭐 최하위든 예, 그 12위든 그렇게 표현해서 빨리 벗어나서 빨리 승승장구할 수 있길 바라는 바입니다. 네, 같이 소원이 있다면 인천하고 대전이 같이 파이널 A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 상스. 네, 뭐 근데 분위기 상으로 지금 현재 지금 상위권에 있는 팀이 정말 의외의 팀들이어가지고 사실 놀라우는 바입니다. 강원 FC, 김천 상무, 수원 FC. 근데 시즌은 길잖아요. 아직 1로빈만 겨우 이제 지나갔고. 근데 그 초반에 이게- 좀 그림이 좀 놀랍긴 해서 그렇습니다. 네, 초반에는 좀 저도 의외라고 생각이 들었고, 특히 강원하고 수원FC, 김천 같은 경우에는 다들 강등권 후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외로 너무 잘해가지고. 사실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 때 더 놀라운 건 지금 전북 현대입니다, 사실. 네, 맞아요. 근데 전북 현대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너무, 뭐랄까, 지금 어수선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조만간 이제 김두현이 감독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 되면 안정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김두현 같은 경우에는 감독 대행 몇 번만 했지, 사실 감독 초짜잖아요. 그러게요. 과연 예. 김두현이 만약에 진짜 감독을 한다면 과연 진짜 전북을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 가긴 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전북 팬들 사이에서도 김두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싱숭생숭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그래도 감독 대행 때는 너무 근데 잘해가지고. 정말 잘했어, 솔직히. 예. 네, 그래가지고 기대감이 큰 거죠. 근데 네. 대행은 그냥 얘기를 하자면 그냥 수습을 하는 거고, 정식 감독은 그게 아니잖아요. 수습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치고 올라가야 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뭐 하루빨리 지금 감독 없는 팀들은 빨리 감독 선임해서 이 남은 K리그 시즌도 재밌게 보내고 싶은 바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혹시 마무리 하기 전에 저도 아마 이번 본편에서 좀 참여를 못했고 혹시 저희 다음 라운드 프리뷰를 한번 해가지고 승리 예측 같은 건 잠깐 좀 하고 좀 마무리 할까요? 그까지는. 아이고 힘든가요 좀? 대전이 좀 어려워가지고, 대전이 좀, 그러면은 이 부분은 그냥 잘라달라고 제가 대준이 형님한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장장 한 1시간 반은 넘게 지금 한 것 네. 같아요. 저도 지금 예상을 끝에 대주님이랑 하면 거의 30분 아니면 1시간 내에 끝나는데. 근데 좀 다르게 좀 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이번에는 너무 얘기할 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대준이 형님이 좀 이번 주에 바쁘다 보니까 저희끼리 연장전을 구성한 게 아닌가라면서 이렇게 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앞으로 저도 지금 상황이 좀 지금 서울에 올라올 상황이 아니라서 네, 서울에 올라올 상황이 아니라서 연장전으로 계속 뵐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좀 여유가 있으면 한 6월, 7월 이후에는 그때는 서울에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말하자면 대주님이 어제 좀 제가 톡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서울 오늘 본방에서 보는 거 어떨까 했는데 제가 지금 상황이 안 돼서 오늘은 못한다. 그런데 어제 했으면 진짜 이민서 감독 사임 얘기를 못하고 그 얘기를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아마 대전 관련해가지고 좀 약간 거기 자체에 있는 이슈 같은 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네,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저 대주님하고 얘기를 한번 연장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우리 국가대표 감독 선임대에서 좀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 그거 얘기를 하다가 그때 제시머치 뉴스가 뜬 거예요. 예, 맞아요. 그때 저도 방송 들었어요. 그거를. 저도 이게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폐기하고 저도 이걸 다시 재녹음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래도 뭐 저도 이거 느끼면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그 염기훈 감독이 그 손흥민 팬들 뽀막을 한 거를 좀 제가 실시간으로 좀 그 원문을 다 읽지 못하고 그 일부분을 좀 읽어드렸잖아요. 네. 그러고 보면 저희도 지금 현재 녹음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약간 실시간으로 이렇게 깜짝 소식들이 좀 나온 거 보면은 이걸 하면서 좀 약간 좀 다루는 게 좀 색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이렇게 길게 한번 해봤는데 서로 소감 얘기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대현님 어떻게 소감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없고, 대전 지금 감독 없더라도, 울산 지금 시즌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강등 당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가오는 울산전, 그리고 또 주중에 이제 제주전, 그리고 대구전, 그 경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진짜 감독 대행 체제지만, 그래도 대전 선수들이 그 어려움 이기고 6월 달에는 진짜 제대로 된 감독 선임해서 꼭 파이널 A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가대표도 마찬가지로 지금 김도훈 체제잖아요. 네. 김도훈 임시 체제지만 그래도 우리 응원해 줄 테니까 축구협회는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감독 선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윗대가리 셋은 셋에서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네, 그 4명. 그냥 4명.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 소고만 좀 얘기할게. 일단 대전도 일단은 이제 이민석 감독이 떠나면서 이제 새로운 감독에 대한 맞이함을 잘 준비하는 바이고, 인천도 사실 지금 저번 라운드에서 일단은 대전 원정 가면서 그래도 대전을 잡으면서 조금 분위기를 변화했다고 하지만 아직 저희는 또 이제 자체 징계에 대해서 또 얘기가 아마 수요일날 아마 내일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나오게 돼서 또 이제 어떤 결과를 맞이하면서 어떤 국면을 좀 직행하게 될지 또 그거를 기대하게 되고요. 또 저희도 이제 또 홈 경기가 아마 연속 2경기 정도 있을 텐데 아마 광주 FC랑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주중에 또 울산 HD랑도 맞붙게 되는데 아마 열정적인 응원 없이 당분간 아마 홈에서 좀 치러질 예정인데 그럼에도 좀 선수단들이 잘 이겨내고 저희가 응원을 작게 한다 박수 치면서 응원한다 그런 거를 떠나서 어차피 인천 팬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은 그 속으로도 잘 담아두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잘 이겨나가면서 잘 해내가길 바라는 바입니다. 네. 이상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고요. 저희 이렇게 저희 단둘이서 이렇게 연장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네. 청취자분들 잘 들어주시면 하면 바람이고요. 또 혹시 들으시면서 또 남기고 싶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의 마음을 언제쯤 나눌 수 있을까? 얼마나 더 견뎌야 너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힘들어하는 너를 바라볼 때마다 다가가지도 못해 후회한 밤들을 할까? 너의 생각들로만 가득했던 너의 이야기로만 가득했던 이 밤이 또 간다 지친 나도 잊은 채 쓰러져가는 나보다
얼마나 더 견뎌야 너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눈물은 너를 바라볼 때마다 아무 말도 못하는 바보 같은 나를 알까. 너의 생각들로만 가득했던 너의 이야기로만 가득했던 이 밤이 또 간다. 지친 나도 잊은 채 쓰러져가는 나보다 아파하는 널 생각해. 이런 마음이 너에게 닿을 수가 있을까. 네가 기댈 수 있게 내 어깨에 기댈 수 있게. 용기 없는 내가 너무 싫어지는 이 밤, 이런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 맘이 너에게 닿을 수가 있을까. 네가 기댈 수 있게 내 어깨에 기댈 수 있게 다가가고 싶다. 예, 고생하셨어요. 네. 진짜 시간 언니, 엄청 빨리 가네요. 예, 뭐 저도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12시 다 돼가니까요. 네. 오늘은 그 경기가 있었으니까 좀 늦게 했어요, 일부러. 그 아무래도 리그2, 예, 근데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네, 아무래도, 만약에 하는 도중에 했었으면, 네, 저도, 그 앞전에 그 리그2 제가 못다한 얘기 같은 것도 하면서, 그리고 또 오늘 경기까지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잘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예, 네. 그래도 하시는데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감사해요.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끊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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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오늘 밤 나와 내가 하나 되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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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한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주간 K리그 방송은 K리그 넘버원이에요.